말씀드릴 거는 우수환경 산업체하고 환경 일자리 으뜸 기업, 여러분도 갖고 계신 자료집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통 어떤 책자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업의 어떤 전주기를 기반 조성하고 뭐 초기 성장 글로벌 단계로 이렇게 좀 나누더라고요. 뭐 중간에 예를 들어 뭐 데스밸리 한 번도 거치고 또 한 번에 뭐 제2차 데스밸리도 거치고 뭐 해서 산업이 기반 조성을 해서 초기를 갔다가 뭐 데스밸리 꺾었다가 다시 성장하고 뭐 이런 어떤 단계들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까 정부 우리 담당 사무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업의 전주기 차원에서 사업들을 좀 나눠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공단이나 산업협회나 등등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연초가 되면은 당해년도 지원 사업 책자가 환경부 누리집에 가시면은 전체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모든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책자로 해가지고 파일로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가 또 필요하신 분은 또 저희가 또 저기 하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환경 산업체하고 환경 일자리 으뜸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제 성장 단계에서 좀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수환경 산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업 목적, 신청, 자격, 내용, 지원 분야에서 쭉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거는 일단 3년 이상의 업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과연 우수환경 산업체는 왜 하게 됐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네. 그 사업 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우수 기업을 저희가 우수환경 산업체로 좀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대표 그 기업으로 좀 하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사전적 어떤 그 기술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아까 제가 3년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느 정도 팔로 개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시고 이제는 해외를 좀 나가고 싶으신데, 뭐 저보다 많이들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다른 나라 분들한테 제가 이거 만듭니다, 제 거 사세요 한다고 그 사람들이 좋네요 그러고 바로 사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약간의 개런티 성격, 그래서 좀 정부에서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우수환경 산업체 인증을 받아서 나갔을 때 저는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를 우수환경 산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우수환경 산업체를 지원하시고 또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인증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문, 국문 인증서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판로 개척 차원에서 해외 박람회,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국내 박람회를 나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했지만 내년서부터는 이제 해외 박람회를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가셔가지고 발주처하고 바이어들하고 연결하셔가지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 해서 글로벌 국제 경쟁력을 좀 가지십사 해서 만든 사업이 우수환경 산업체 지정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쟁력 강화 지원.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뽑느냐라고 했을 때 한 맥시멈 한 15개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15개 정도 뽑고요. 여기 지원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사업들 중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시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가장 큰 메리트다. 그래서 지정 절차 요거는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생략을 하고요. 요게 지금 현재는 절차가 발표평가, 뭐 현장조사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요거는 수수료를 좀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평가 하실 때 50만 원, 현장조사 하실 때 50만 원, 총 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요것도 저희가 정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없앨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는 수수료를 좀 납부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게 그러면 이제 환경 일자리 으뜸 기업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성장 쪽에 속해 있는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목적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환경 기업을 선정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고와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대상은 환경안전법에 따른 환경산업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산업체 뭐 저도 주변에 지인분들이 뭐 이렇게 산업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께서. 근데 또 오시고 나면은 오래 장기간 또 근무도 못 하시고 바로 나가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면 대부분의 또 환경산업체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 으뜸 기업을 신청을 하셔갖고 선정이 되시면 물론 그 선정 기준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혜택이 뭐냐면 일단 장관님 표창이 나가고요. 근로환경 개선금이라 해서 여기 1,000만 원인데 여기 플러스 한 1,500 정도 됩니다. 이제 다른 이제 교육비까지 올해는 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그렇게 근무 여건이 좀 안 좋은 데를 뭐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등 그런 데 필요한 기기, 장비, 물품, 뭐 리모델링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변경을 해서 가급적 오신 분들이 입사하신 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하고자 저희가 요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 요건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환산법에서 정한 환경산업체이시면서 이게 이제 일자리 으뜸 기업이다 보니까 1년간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 좀 되고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요거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50인 뭐 이렇게 좀 나눠 갖고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 증가율이 3%, 그 다음에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이렇게 작용 요건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1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그 개별 문의하실 사항, 상세한 사항들은 이따가 상담장으로 오시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기준일은 전전년도 12월 31일에서 전년도 12월 31일 단 인정 기준, 그러니까 근로자다 아니다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아닐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등은 여기에 근로자로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여기는 신청 제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 3년 이내 환경호 표창을 받은 기업, 그 다음에 세무당국에 체납 중인 기업,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납이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근로기준 산업안전, 장애인 의무고용,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기업,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기업, 요거 작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나 공공부문 업종은 제한됩니다. 저희처럼 공공부문 업종은 제외되고 마지막으로는 신용평가 등급이 CC 플러스 이하 등급은 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심사 기준을 보게 되면 일자리 으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양적 성장성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 보고요. 고용 증가율 뭐 등등 해서 뭐 이런 그 청년, 고령, 경단녀, 장애인 채용 비율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성장성을 봤으니까 질적 안정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유지율, 가장 중요한 고용 유지율, 그 다음에 가정 친화 기여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 기여도,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 뭐 연평균 증가율도 저희가 보고 평균 부채 비율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 신용등급 평가, 아까 제가 제외 대상이라는 게 CC 플러스 이하 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CC 플러스 이하는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재기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이 이 정도 배점이 돼서 벤처기업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뭐 여성기업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은 이쪽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뭐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같은 거 하신 거 있으시면 심사 기준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 및 제출 서류는 뭐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장관이 표창이 되기 때문에 정부 공적 심의에 따라서 일정 기간 그 모든 분들께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됐다가 공개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꼭 거쳐서 한다는 점 해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지금 여기 앞에 타이머가 있어서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년도에 언제쯤 이거 할 거냐, 그 다음에 담당자가 누구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일자리 으뜸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 한 4월 초쯤에 저희가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매년 좀 약간 롤링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롤링 작업 끝나고 정부하고 협의 지금 끝나면 한 4월 초쯤에 좀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수환경 산업체 같은 경우는 23년도 내년 5월 중순쯤에 하는데, 요것도 일단은 계획인데 요것도 롤링 작업을 좀 하고 나면 조금 앞당겨지진 않고 조금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요 두 가지 사업은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 육성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요 상담장에 가시면 요 사업별 담당 직원의 그 명함,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3분 정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없으십니까? 자, 그러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서부터는 그 안내해 드린 대로 각 상담장에 가셔가지고 자유스럽게 상담도 진행할 수 있으신 점 참고하시고, 저는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갑자기 어디서 지금 이게 좀 혼선이 되는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리는데, 그래도 잘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혼선이 돼서 저희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발표하시는 분이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